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모두의 논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업로드하는 영상은 뭐냐면, 모두의 논술에서 블로그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은 이제 그동안 제가 썼던 논술에 대한 칼럼이라든지 취업 혹은 각 공기업의 논술 문제, 그리고 최근 유행했던 문제들 접근하는 방식이라든지 답안지 쓰는 방식, 그리고 줌 프로그램에서 제가 수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검색어가 좀 많이 늘었어요. 가장 검색어가 많이 늘었던 것은 최저 없는 논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논술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포스팅이 이제 검색어로 많이 이제 검색을 하시는데, 유독 이 최저 없는 논술이 이제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 자체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이제 유형이 바뀌죠. 22학년도부터는 지금까지의 전형화된 형식은 사실 없어집니다. 빠져요. 그리고 이제 선택형 문제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수능의 체제가 좀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저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 없는 논술이라고 하는 포스팅을 좀 많이 찾아보시고 해서, 그럼 최저 없는 논술은 되게 어떤 학교들이 있고 또 그 학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1년도에 최저 없는 논술 학교와 22년도에는 또 최저 없는 논술이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학교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논술이라든지 입시 쪽에서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자체를 학교에서 출제하는 문제의 특징이라든지 공식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이라든지 이런 실제 시험자들 이게 성향에 맞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아주 일반적인 기준에서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좀 앞에 전제를 두고 제 의견 그리고 조언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은 좀 이제 최저 없는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학교에서 최저가 없고 어떤 학교는 최저가 너무 높다, 좀 부담이 된다 라든지 이런 의견들이 있으실 텐데, 21학년도에 최저 없는 논술의 학교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은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기억부터 시작. 카톨릭 대학교가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최저가 없었습니다. 21학년도입니다. 자, 그러면 최저가 없다고 해서 좀 부담이 덜 하느냐? 아니죠. 좀 부담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카톨릭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교, 분석형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고요. 자, 경기대학교가 또 최저가 없었죠. 올해도 없고 내년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대학교의 문제를 살펴보면 이 비교 분석형 문제이긴 한데 약간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렵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문제가 어렵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도치형 문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시문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억의 어쩌고저쩌고를 제시문 나의 관점으로 서술을 하시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 자체는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가를 보라는 얘기지, 가를 먼저 쓰고 나를 작성하라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자체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접근이 좀 어려울 뿐이지 좀 익숙해지면 좀 편합니다, 쓰기가. 제시문의 길이라든지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국어 영역에서 이게 수능 문제를 볼 때
문제는 쉽고 보기의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예를 들면 이런 선다 부분이 좀 어렵다? 이게 굉장히 까다롭죠.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을 뿐, 그리고 경기대는 초기의 문제부터 현재의 문제까지 전부 다 이런 도치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좀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을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최저가 어차피 최저는 기대할 수 없는데 경기대와 카톨릭대를 같이 준비하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냐하면 둘 다 비교 분석형 문제니까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대학교는 기준 제시문을 바탕으로 대상 제시문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일반화된 내용을 작성하시는 방법인데, 경기대학교는 문제 자체에서 좀 문제를 꼬아놨기 때문에 도치된 내용을 구성을 하시고 글자 수를 배분하는데 좀 글자 수의 배분도 좀 달라요. 카톨릭대학교 같은 경우는 600자, 1000자 이렇게 나눠져 있고, 경기대는 750자, 700자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를 준비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하위 호환성이라든지 상위 호환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예를 들면 정말로 내가 전혀 최저의 가능성이 없고 최저가 없는 논술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메인 학교를 먼저 정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시면은 서브 학교를 정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은 좀 조언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봤을 때 이제 광운대학교의 문제, 단국대학교의 문제, 또 이렇게 최저가 없었죠. 내년에도 비슷할 것 같긴 하지만, 자, 비슷합니다. 단국대학교는 글자 수 자체가 조금 생소한 글자 수를 포함하고 있고, 광운대는 아주 일반적인 600자 쓰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만일에 최저가 없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호환성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다, 그리고 최저가 없는 논술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주력으로 내가 써야 되는 게 어떤 학교인지를 먼저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학교라든지 조금 더 쉬운 학교라든지, 그리고 내가 답안지를 썼을 때 어떤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도 내가 갖고 있는 문장력을 갖고 몇 글자 정도를 쓰더라,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서 나는 어떤 학교의 제시문이 좀 익숙하더라, 이런 학교들을 먼저 살펴보시는 거를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과학기술대학교도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었고요. 그리고 시립대 같은 경우도 최저가 없습니다. 시립대는 좀 문제가 3문제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난이도 자체도 조금 높다는 점, 그리고 경쟁률도 좀 높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실력자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립대학교가 최저가 없다고 해서 정말 가기 쉬운 학교냐라고 한다면 정말 어려운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도 어렵고 문제 자체도 문항수가 좀 많을 뿐더러 제시문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덤벼들 학교는 아니니, 처음에 시립대를 메인으로 정하는 것보다 조금 난이도가 좀 낮은 광운대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아주대학교를 먼저 준비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내가 완성도와 연습량이 좀 따라준다 라고 하셨을 때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최저 없는 논술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교가 여기 밑에 내려오는 이름이 나오네요. 역시 한양대학교입니다. 자, 학교의 네임밸류도 높을 뿐더러 굉장히 문제 자체가 좀 이렇게 문장력이라든지 단어의 어떤 고급스러움이라든지, 그리고 문제 이행 능력이라든지 관형사를 정말 잘 써야 된다든지 이런 한계점은 있지만, 일단 한양대학교는요 장점과 단점이 아주 극명하게 나뉘는 학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물론 최저가 없다는 점 굉장한 장점이죠. 자, 그리고 문항 자체가 한 개라는 점. 인문 사회 논술입니다. 경영 경제 쪽은 1번이 인문 논술, 2번이 경제 논술이라고 해서 수학이 나오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대학교는 항상 경쟁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문 사회를 얘기할 때 문제가 한 개라는 점, 그리고 글자 수 자체가 좀 자유도가 높다는 점, 형식이라든지 공식이 없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사회문화라든지 윤리와 사상이라든지 생활과 윤리에서 나오는 그런 이슈화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낸다는 점을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볼 때 정말 처음에 접근하긴 좋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를 놓을 수가 없어요. 자, 가장 안 좋은 단점은 뭐죠? 역시 경쟁률입니다. 경쟁률은 정말 어마무시하죠. 의대 같은 경우는 막 300대 막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70대 1, 막 100대 1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약간 한양대학교가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우리 학교에 고정된 형식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고 오너라. 그리고 우리 학교의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봤으면 우리 학교의 성향은 알고 있을 테니 좀 고급스럽게 글쓰기에 대해서 어떤 주어 수러 구조라든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정말 딱딱 맞춰가지고 구성력 있게, 그리고 학생의 역량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냥 문제가 하나니까 쉽게 도전을 했다가 점차 늘어나는 경쟁률 때문에 점차 위축이 되고, 그리고 실제 시험장 가서라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리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쪽은 장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단점은 너무 극명하죠.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극명하게 음양이 차이가 나는 학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최저 없는 논술을 살펴보시면서 이제 항공대도 한번 눈에 띄었으니 한번 살펴보고 써본 적은 있으실 겁니다. 인문 같은 경우는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대학교도 논술은 좀 쉽지 않느냐?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양대학교라든지 항공대의 특징을 보면 딱 첫인상이 와, 이거 정말 어렵다 라는 그런 인상을 못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역량껏 얼마나 써내느냐가 관건인데, 한양대학교의 문제는 정말 관형사를 잘 쓰셔야 되고, 그리고 항공대 같은 경우는 비교 분석의 분석력 자체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학교 인문 계열에서는 이제 한국외대가 체제가 없었고, 산업기술대, 기술교육대도 체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성향이랑 좀 맞지가 않다, 그리고 지원할 만한 학교가 없다라고 해서 인하대 학교와 그리고 아주대학교의 생각보다 경쟁률이 좀 높아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최저 없는 논술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흔히 이제 1차 논술이라고 하죠. 수능 전 논술을 우리가 1차 논술이라고 하는데, 수능 전 논술에 A 학교를 포함을 시키고 수능 이후 바로 다다음 날 보는 학교에 한양대학교를 포함을 시키시고, 그리고 이 학교를 보고 2주 뒤에 보는 인하대학교나 경기대학교, 이제 경기대가 원래는 1차 논술 포함이었는데, 이제 경기대가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12월 22일 날 시험을 봤죠. 이제 경쟁률이 상당히 좀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하대학교, 경기대학교, 그리고 아주대학교 정도를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주대학교는요, 아주 전형적인 비교 분석형 문제를 따르고 있고요. 문제의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잘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인문사회 쪽에서 연세대학교는 논술 100%며 수능 점수도 필요 없고 최저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원을 많이 하시죠. 특히 이제 제시문에서 영어 지문이 나온다는 점을 바탕으로 난 영어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연세대가 제외되고 한양대학교라든지 인하대학교라든지 아주대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최저 없는 논술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개 학교에 던지기식으로 원서 접수를 하지 마시고 원서 접수 전에 이 학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 보신 후에 자기의 성향과 맞느냐 혹은 없느냐 이걸 좀 보셔야 된다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술의 특징을 조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서 접수의 기간은 보통 9월 달에 하죠. 그럼 논술을 언제 준비하느냐? 접수를 하고 나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9월, 10월, 11월을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능 자체가 뒤로 연기가 되면서 같이 논술도 연기가 된 해입니다. 그러면은 코로나가 아닌 해는 어떠하냐? 그럼 보통 11월 3주에 시험을 보죠. 수능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토요일 날 논술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9월 달에 원서 접수가 끝나면 9월 중순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면접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11월 달에는 연습량이 오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수능을 바로 다다음날 봐야 되잖아요. 컨디션 조절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습의 시간은 9월달 그 원서 접수가 끝난 이후에 10월달이 전부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때 만일에 A라고 하는 학생이 논술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자 원서 접수 낼 게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원서 접수를 논술을 합니다. 원서 접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연습이 돼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논술을 연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수능 마무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에 논술을 할 시간이 없다 보니 연습량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그냥 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 상황에서 내가 지원한 학교가 학교의 이름을 보고 지원을 했는데 나의 성향과는 전혀 맞지 않다. 예를 들면 나는 350자에서 400자 말고는 더 이상 쓸 내용이 없는데 한양대를 지원한 경우라면 완전히 망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언제 하시냐면 여름방학이라든지 봄 혹은 이제 그러니까 연초 1월부터 좀 보는 겁니다. 자, 어떤 논술 선생님이든지 강의로 모든 내용이 다 완성되지 않아요. 그냥 첨삭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유리한 점이 뭐냐? 내가 한번 써보다가 이게 나하고 전혀 맞지 않다. 그리고 나의 성향과는 전혀 맞지 않고 제시문의 그 독해력도 난 따라주지 않아. 그러니까 난 어차피 쉬운 문제로 가야 된다는 점. 자, 그래서 한양대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일찍 시작한 분들의 유리한 점은 뭐냐? 내가 맞지 않으면 그 학교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 학교를 준비하다가 나는 좀 이 학교랑 좀 맞지 않는데? 그러면 B 학교로 전환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준비를 해서 원서 접수를 하는 게 논술의 일반적인 성향이지, 나는 원래 똑똑하니까 이 시간이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여기에서 오류가 날 경우에는 그 학교 준비가 굉장히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에 물리적인 시간이 있을 때, 자, 어떤 학교든지 일단 기출문제는 무조건 풀어보긴 해야 됩니다. 체제가 있든 없든 간에 실제로 문제를 써보지 않으면 실제로 그 논술에서 합격증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성을 해보고 그 학교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걸 비교해 보면서 내 필력 그리고 내가 쓰는 성향과 이 학교가 요구하는 사항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산해보는 이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건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써봤을 때 정말 이 학교가 요구하는 사항과 일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좀 살펴보시고 그걸 숙지를 하신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에는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어야 이 기간에 모의논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이 모의논술을 통해 어떤 점수가 형성이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기간이죠.
자, 여기까지가 21학년도에 최저 없는 논술 내용이었고요. 최저 없는 논술이 22학년도에는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좀 볼게요. 22학년도를 봤을 때, 자, 최저 없는 대학이 몇 개 있죠. 자, 올해 기준하고 비슷합니다. 가톨릭대학교, 경기대학교, 광운대학교, 단국대학교, 짧게 끊었어요. 단국대학교, 그리고 과학기술대학교, 시립대학교. 자, 21년도에도 최저 없는 논술이라고 하는 점에서 다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수원대. 자, 22학년도에 새로 들어오는 논술로 들어오는 학교입니다. 아주대, 연세대 역시 없죠. 인하대 역시 동일하고요. 기술교육대, 산업기술대, 한양대학교, 외대, 글로벌. 자, 이 친구들은 전부 21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수원대학교만 최저 없는 논술로 새롭게 시작하는 학교예요. 자, 지금까지 연습량 자체가 따라주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논술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가능하면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상담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한테 일단 메인 학교를 한양대학교라든지 시립대학교 등의 문제 자체가 어렵고 경쟁력 자체가 가장 높은 학교를 메인으로 잡으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추천드리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학교에서 먼저 내가 썼을 때 정말 내 성향하고 잘 맞는 학교가 무엇이냐를 보고 가능하면 최저가 있는 학교 중에서 난이도가 낮은 학교들은 좀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물론 이제 세종대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정말 재활용하는 방식의 문제를 1, 2번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연습량이 많이 부족하고 수능에 올인해야 되는 경우에 일주일에 몇 시간씩만 투자해서 준비할 수 있는 학교다. 그러니까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가장 경쟁력이 높거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요구하는 학교들은 가능하면 천천히 준비하면서 준비하지 마시고 나머지 학교들 중에서 내 성향과 가장 잘 맞는 학교를 찾아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요 최저 없는 논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일 제 블로그에서 하루에도 막 50명, 100명씩 이제 최저 없는 논술로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최저 없는 논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렸고, 최저 없는 논술이라든지 최저 있는 논술에 대해서 문제 유형을 바탕으로 좀 살펴봐야 하니 이것들은 제가 좀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포스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최저 없는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 있고 21년도에 비해서 22학년도는 어떻게 변해했느냐. 수원대는 새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좀 숙지를 해주시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